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봄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과제 부문.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쓰기입니다. 다음 제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작문을 하십시오. 주제가 3개가 있는데요. 1번 나의 직업관, 일과 보람. 2번 현대인의 생활과 직장. 3번 적성과 직업. 자, 이 중에서 2번 현대인의 생활과 직장에 대한 쓰기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쓰기를 하기 전에요. 1번 쓰고자 하는 제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생각나는 대로 쓰십시오. 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쓰기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 단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자, 현대인의 생활, 스트레스 빼놓을 수 없죠? 자, 이 스트레스 어디서 오는 거죠? 네, 가장 크게는 직장 생활에서 많이 오고 있죠? 자, 현대인의 생활, 스트레스와 직장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직장 생활 하면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네, 여러 가지 있죠. 자, 먼저 상사 있고 부하 직원 있죠. 자, 그리고 상사, 부하 직원 간의 인간관계 중요하죠. 그냥 인간관계 아니고 원만한, 네, 문제없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는 회식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경쟁,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하다. 이 정도 정리해서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쓰고 싶은 새 4개의 중심 내용을 생각해 새 4개의 문장으로 간단히 쓰십시오. 자, 문장이 모인 단위를 우리 이 또한이라고 하죠. 한 단락입니다. 자, 각 단락별로 중심 생각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는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단락, 서론이라고 합니다. 자, 서론 단락에 이 키워드로 중심 문장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현대인, 생활, 스트레스, 대부분, 직장 생활, 기인하다. 자, 기인하다라는 거는 원인이 되다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동사죠. 자, 이 키워드들 사용해서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서 문장 만들어주세요. 자, 이 정도 해보면 좋겠죠? 제 문장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문장 같이 비교해봐 주세요. 현대인의 생활 속 스트레스는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기인하고 있다 정도 첫 번째 소개하는 도입 단락, 서론에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본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는 단락이죠. 네, 본론 단락에다가 써볼 수 있는 중심 문장 되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노력, 적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 자,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온다고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해주고요. 도입 단락에서. 그리고 본론에서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 어떻게 연결해서 중심 문장 잡으면 좋을까요? 자, 비교해봐 주세요.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다.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론 단락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본론은 보통 2개 정도 구성해주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오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오는 또 다른 요인도 있겠죠? 바로 경쟁적 분위기가 스트레스의 한 큰 요인이다. 한번 말해볼게요. 과도한 경쟁적 분위기,
직장 생활, 지치게 하다, 큰 요인. 자, 이 키워드들 사용해서 어떻게 중심 문장 잡아주면 좋을까요? 네, 비교해봐 주세요. 과도한 경쟁적 분위기 또한 직장 생활을 지치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과 본론 중심 문장 잡아봤고요. 자, 3번입니다. 중심 내용에 덧붙일 예시나 실제 사례를 간단히 메모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회식 정도를 예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회식은 한국에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됩니다. 회식에 가기 싫어도 혼자만 빠질 수 없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회식에서 또 처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로는 개인주의 만연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에 더더욱이요. 튀는 형 인재가 더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업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자기의 일도 바쁘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에 동료들이요. 자, 그래서 쉽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기의 실수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여우 같은 동료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 다 개인주의에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심 문장에다가 회식이나 개인주의, 만연 같은 구체적인 예나 사례들을 붙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 서론과 본론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는 결론 단락 필요하겠죠? 4번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적인 의견을 정리해 간단히 쓰십시오. 자, 결론 문장은요. 서론과 본론 단락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이렇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해결 방안까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키워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직장 내 긴장된 분위기, 스트레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뒷부분의 해결 방안으로는 직장 차원, 직장 내 관계, 분위기 개선, 시도 필요의 키워드로 한번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긴장된 분위기 속 스트레스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 차원의 직장 내 관계, 분위기 개선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본격적인 쓰기입니다. 1에서 4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잘 조합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보십시오. 자, 800자 내외 쓰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론 한 단락, 본론 두 단락, 결론 한 단락, 총 4단락의 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현대인의 생활과 직장 생활 속 스트레스의 관계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서론부터 함께 쓰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중심 문장 우리 현대인의 생활 속 스트레스는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기인하고 있다로 앞에서 만들었었죠. 자, 먼저 중심 문장 잡아주고요. 자, 도입으로 현황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황 설명이란 건요, 지금의 사회가 보통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의 사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한국 사회, 직장 스트레스, 심각한 수준, 직장 스트레스, 생활의 질, 떨어지다, 호소하다, 늘어나다, 키워드로 문장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들 앞뒤로 조금 더 풍부하게 부사들 붙여보겠습니다. 자, 특히나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특히나 한국 사회 속 직장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인데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도의 문장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요인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2, 3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잡았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살짝 소개해 주는 문장이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긴장감, 과도한 경쟁의식, 스트레스의 주 요인, 직장 스트레스의 주 요인은 이 두 개 다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긴장감에다가 과도한 경쟁의식이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된 서론 부분 화면으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본론 1입니다. 본론 1은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이죠. 자, 첫 번째로 앞에 붙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 중심 문장,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 경우 나눠서 문장 합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 상사에게 오는 스트레스. 직장 내 원만한 관계 유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상사, 무조건 맞추다. 그리고 세부 설명이 부하 직원에 대한 이야기로 세대 차이, 극복, 유머 있고 좋은 상사가 되다, 큰 부담. 키워드 잡고 두 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스타일이 맞지 않는 상사에게 무조건 맞추기 일쑤며 부하 직원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유머 있고 좋은 상사가 돼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회식에 대한 이야기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로 회식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한국 직장인 기피 대상 1순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실게요. 네, 또한 회식은 한국 직장인 기피 대상 1순위인데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로 회식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 혼자 빠질 수 없어 눈치를 보다. 회식 자리, 처세, 인간관계가 정해지다. 직장인들 큰 스트레스 중 하나. 자, 회식에서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싫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혼자 빠질 수 없어 눈치를 봐야 하며 회식 자리에서 처세로 인간관계가 정해지는 등 직장인들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 써주시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론 1 완성됐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봐주세요. 다음 본론 2입니다. 본론 2, 두 번째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자, 또한 이거를 문장 맨 앞에 써줘도 좋지만 자, 중간에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과도한 경쟁적 분위기 또한 이렇게요. 직장 생활을 지치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로 중심 문장 아까 적어줬었고요. 자, 예시 1, 예시 2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1로 경쟁의식, 개인주의, 만연하다, 업무 요청 시 귀찮아하는 태도, 업무 효율, 떨어뜨리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쟁의식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만연하며 업무 요청 시 자기 일도 바쁘다며 귀찮아하는 태도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 써주시고요. 자, 예시 2로요. 자신의 실수, 인정하지 않다, 남의 탓으로 돌리다, 자신의 업무 실적, 잃지 않다, 여우 같은 태도, 문제. 키워드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비교해봐 주세요. 게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업무 실적을 잃지 않으려는 여우 같은 태도 또한 문제이다. 해서 자, 본론 2도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긴장된 분위기 속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그게 다르다. 자, 아까 서론에서 한 말을 또 하는 건데요. 조금 문장 형태를 바꿔서 다른 동사도 사용해서 말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직장 내 긴장된 분위기 속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중심 문장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이건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 자, 안타깝게도 이러한 스트레스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써주시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써주시겠습니다. 직장 차원, 직장 내 관계, 분위기 개선, 시도 필요. 네, 따라서 직장 차원의 직장 내 관계, 분위기 개선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로 이런 문제점 극복해야 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도 완성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인의 생활과 직장에 대한 쓰기 완성됐고요. 다음은 교재 54쪽 문화 읽기 부분입니다. 직업 풍속도에 대한 본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김미리, 임업, 1차 산업, 종사자, 추세, 산업화, 산업생산직, 통행금지, 해제되다. 자, 먼저 1단락에서는 한국의 직업 풍속도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0년대는 어땠다고 했죠? 네, 여기 숫자 1960부터 1970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죠.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 70년대는요. 70년대 뒷부분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반부터 1차 산업 감소하고 산업 생산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80년대는 통행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한국에서 70년대까지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밤 12시 안에는 반드시 집이나 실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80년대에 해제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1980년대에는 통행금지 해제로 밤이나 새벽에 일하는 판매, 서비스 종사자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능률, 증대시키다, 부작용, 일 중독증, 전면적, 지배하다. 내용 확인입니다. 80년대 이후 변화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자, 80년대에 새벽에도 일하는 근무자들이 늘었죠? 바로 일 중독증입니다. 자, 일 중독증은 어떠한 양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했습니까? 네, 경제 성장을 향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가난을 벗어나려는 부모 세대의 필사적인 노력의 혼합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80년대까지는 경제가 좋지 못했었죠. 자,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열심히 할 수 있게 조금 독려했고요. 자, 그리고 부모 세대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일이면 다 돼, 배부르게 먹여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세대였었죠. 자, 다음 3단락 첫 번째 부분, 어휘 확인입니다. 소비주의, 수용. 자, 내용 확인입니다. 3단락부터 1990년대 이후의 직업 풍속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부모 세대와 신세대의 직업의식, 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는 왜 생겨났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소비주의와 디지털 문화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선호하는 인기 직종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네, 바로 백댄서, 연예인 코디네이터, 멀티미디어 PD, 웹마스터, 홈쇼핑 모델 등이 꼭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인기 직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3단락 마지막 부분입니다. 권위적, 학력 지향적, 경향, 노점상, 좌판, 위세. 내용 확인입니다. 10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 취미와 적성이라고 했고요. 자신의 관심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 예는요. 첫 번째로 대학 졸업 후 노점상 좌판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예. 부모들이 보기엔 대단한 거 아니고 대학까지 나와서 왜 이런 걸 해? 하는 직업이죠. 하지만 본인이 정말 도전하고 싶은 바에 도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웃기는 게 취미라서 직업으로 하고 싶다는 행정고시 출신의 개그맨의 예. 공무원이 되려고 행정고시도 통과했는데 본인의 취미에 따라서 공무원을 포기하고 개그맨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교재 55페이지입니다. 1번, 한국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직업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번, 1960년대에는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았음 정리해 봤었죠, 아까. 2번, 1970년대 1차 산업이 감소하고 산업 생산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3번, 1980년대에는 통행금지 해제로 밤이나 새벽에 일하는 판매, 서비스 종사자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1990년대 이후 신세대의 직업의식과 직업선택의 기준은 부모 세대와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자, 첫 번째로 영상 문화와 인터넷 수용에 따라 백댄서, 연예인, 코디네이터, 멀티미디어 PD, 웹마스터, 홈쇼핑 모델 등의 새로운 인기 직종을 선호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로 권위적, 학력 지형적 직업보다는 취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여러분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중국의 직업 풍속도 한번 여러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제가 조사한 바로 인하면 1960년대, 70년대는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안정적 수입 보장이 가능한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찾아본 결과입니다. 1980년대에는 교사, 과학자, 개인상인 등 부모 세대의 배움의 욕구 및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된 직업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90년대 상인, 화이트 컬러 직장인, 자, 화이트 컬러라는 건 마이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IT 분야 직종, 바로 정보화 시대,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직업들이 인기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년대 이후로는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연예인 등
국가적 보장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60년대에서 70년대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안정적 수입 보장이 가능한 직업 선호하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중국 사람들은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안정적 수입 보장이 가능한 직업을 선호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1980년대입니다. 교사, 과학자, 개인 상인, 부모 세대의 배움의 욕구 및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소망 반영.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직업이 인기가 많았다라는 문장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부모 세대의 배움의 욕구 및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소망이 반영돼 교사, 과학자, 개인 상인 등의 직종이 인기를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군에 종사했습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3번 90년대입니다. 자, 상인, 화이트 칼라 직장인, IT 분야 직종, 정보화 산업, 소비주의의 영향. 자,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게 인기가 많았다. 자, 인기가 많았다라는 단어 각광받았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1990년대는 정보화 산업과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상인, 화이트 칼라 직장인, IT 분야 직종이 각광받았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000년대부터 최근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연예인이 바로 각광받는 직업이고요. 중국의 경제, 사회 안정화 때문이죠. 그리고 미디어 노출의 영향으로 이런 직종이 인기가 많게 됐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 사회 안정화로 인해 권력지향적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의 직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디어 노출의 영향으로 연예인과 같은 직업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